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에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또 한미일 상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년 4개월 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부회에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론에서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 방위상은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했지만 한 장관은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일 장관회담을 또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한미일 상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평가하고 이 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존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않은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번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대상자가 1일 현재 68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의심병사에 대해선 감염 위험이 없으며 특이 증상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와 시설에서 격리 중인 대상자가 68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리 대상자 682명 중 메르스 첫 번째 환자인 A씨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1명이라며 전체 격리 대상자인 2차와 3차 감염 우려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격리된 682명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해 시설 격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5%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의심 병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군인은 메르스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병은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 대상자가 아니고 휴가 중 어머니를 접촉한 시점이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시점 이전이며 어머니 증상 발현 시기엔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감염과 관련한 특이 증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좀 신속하게 조치를 했던 이유는 집단 생활하고 있는 그 군의 특성, 또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차단해서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나 그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메르스와 관련해 개인위생 준수와 예방활동 강화, 중동 지역 파병 장병과 출장자들의 유의점 등을 강조한 공문을 하달했으며
메르스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병들의 현황을 파악해 군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외 파병부대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나가 있는 아크 부대가 올해 UAE군과의 연합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경호학교에서 진행된 연합훈련 개회식에는 아크 부대장과 UAE군 지휘관을 비롯해 양국 부대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막의 전갈작전이라 이름 붙여진 이번 훈련은 앞으로 2주간 진행되며 첫째 주에는 사막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숙달하고 둘째 주에는 종합 전술 훈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크 부대원들은 UAE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군사영어 동아리를 만들어 연습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18기 해군해병대 사관 후보생 368명이 지난달 29일 거행된 임관식에서 조국 수호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과 단체장, 임관자 가족과 친지, 장병과 사관생도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관식에서는 장차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어 나갈 해군 246명, 해병대 122명 등 총 368명의 신임 소위들이 임관했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상장과 임관사령장 수여, 호부와 계급장 수여, 참모총장 훈시, 분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 국방부 장관상은 김의신 해군 소위와 현충환 해병대 소위가, 합참의장상은 조현철 해군 소위와 정세현 해병대 소위, 해군 참모총장상은 김도연 해군 소위와 김종엽 해병대 소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118기 사관 후보생들은 지난 3월 입교한 뒤 10주간의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통해 장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체력은 물론 초급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강인한 군인 정신과 군사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체력과 전투 수영, 정훈과 제식, 긴급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임관 종합평가 제도를 통해 해상 생존 능력과 장교로서 리더십, 품성과 자질 등을 구비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장교의 길은 명예만을 바라보고 헌신과 용기를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장교의 빛나는 계급장은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상징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9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015년도 1기 신임 부사관 765명의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쌍둥이 부사관이 탄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종배 육군 교육사령관의 주관으로 열린 임관식에는 가족, 친지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기수는 15년도 학교 교육혁신을 적용한 첫 기수로서 리더십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상황 위주 토론식 학습 기법을 활용한 야전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전투 지휘 능력과 전투 기술은 물론 초급 간부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식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쌍둥이 부사관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이 꿈이었던 쌍둥이 형제는 훈련을 받는 동안 리더십과 솔선수범을 실천하며 교관과 후보생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부사관을 임관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부사관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제는 대학 전공과 연계된 전차 정비병과로 분류됐으며 장차 전차 정비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을 목표로 삼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투기술은 바로 총검술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 훈련병들이 첫 총검술 훈련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배웠던 동작을 매일 반복 숙달하면서 이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훈련병들의 총검술 훈련 그리고 총기 분해 조립 수업까지 함께 하시죠. 훈련병들의 힘찬 발걸음이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순환식 체력 단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1197기 훈련병들. 입대 후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목소리 보겠어. 3km 달리기도 거뜬히 해냅니다. 한 번에 자르청. 찔러 구분 동작. 하나. 다음 둘 동작에 그대로 우측으로 비틀면서 오른손이 자신의 요대까지 오도록 뺀다. 둘. 한 번 배웠던 동작이라 그런지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총검술의 목적은 전장에서 무장한 적을 총검으로서 무찌를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총검의 사용법을 훈련하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 있으며 전시의 기능고장 혹은 실탄을 모두 소모하였을 시에는 백병전으로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나, 둘, 셋, 내려. 하나, 둘 동작에 오른발이 우전방으로 나가면서 병기를 던졌다 던지는 듯이 과감하게 때려줍니다. 연속 동작 때려. 총검술은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많은 동작들을 모두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동기들과 열심히 총검술을 익히다 보니 마음속 깊이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북한군이 한껏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휴식 시간을 활용해 배웠던 동작을 연습하는 훈련병도 있습니다. 처음 배웠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하면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병기가 어떤 특징과 기능이 있는지 숙지해야 합니다. 훈련병들은 소대장의 친절한 설명에 그동안 몰랐던 병기에 대해 배우고 익힙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와 같이 가운데 있는 게 움직인다.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잘 봐. 내린 다음에 이거를 위로 밀면서 열면 열린다. 훈련병들, 병기가 이렇게 분해된다는 사실 알고는 있었을까요? 병기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단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에 병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 알겠나? 네.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개인 병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병기는 군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습니다.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병기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병기를 분해하고 조립해 보면서 훈련병들은 병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이 잘 안 빠지는 게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제가 원래 이런 기계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오늘 처음 해보는데 좀 새롭고 어느 편으로는 재밌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2년 육군의 불우한 전우에게 집 지어주기, 그리고 1977년 국군 제5810 부대 장병들의 상륙훈련 모습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1981년 해군 서관생도 국토순례 대행군과 1992년 육군 내정부대 금강산 정망대 준공 소식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군 사리부락에서는 지난 6월 3일 육군 5932 부대장을 비롯해서 최영희 국회의원과 각 기관장 및 지방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불의의 화재로 가족이 방황하는 딱한 전우에게 아담한 부록 집을 지어서 양도하는 간소한 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육군 9926 부대에 근무하는 박춘선 일병은
지난 4월 3일 일어난 화재로 가옥이 소실되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5932 부대 장병들은 23만 원 상당의 차재와 국방부 장관의 성금으로 아담한 보금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육군 제5810부대 장병들은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북괴보다 절대 우위의 전투 태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교육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부대에서는 특수 교육 임무에 중점을 두고 유격 훈련, 하선망 훈련, 헬기 탑승 공격 등 기초 상륙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 양상을 경험케 해서 장병들에게 전장 적응력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춘계 국토 순례 대행군이 실시되었습니다. 순천 시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 실시되는 이번 국토 순례 대행군은 구례까지 60km의 행군으로 튼튼한 체력을 단련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했으며 애국애족의 호국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동력당에 있는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가장 지척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건립됐습니다. 육군 뇌종부대에서는 육군 통일대부대장, 충령부대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강원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지역관서장, 강릉대 및 관서대학 총장, 강원도 내 주요 언론기관장 등 많은 내외 귀빈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전망대 준공식을 갖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전망대에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국토애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여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안보교육의 도장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상지대학교가 평화안보와 상담심리학과 정규 석사학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는 출신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입학 원서는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받거나 상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역 군인은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 특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지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방정보체계와 암호체계 취약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정보보호, 암호, 사이버전 관련 논문과 시나리오, 그리고 국방정보체계와 암호체계 취약점입니다. 전 간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우수 1편과 우수 2편, 장려 3편을 시상합니다. 6월 8일까지 국군 기무사령부 메일과 지원 기무부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군 기무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내가 꿈꾸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공군 병사이며 그림과 그래픽 일러스트, 카툰 등 시각 디자인을 심사합니다. 공모 작품은 6월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하며 7월 셋째 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국군 간호사관생도 60개를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쳐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 간호사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다가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현충일은 물론 6.25 전쟁과 제2연평해전 기념일 모두 6월인데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하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얼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